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둘째 며느리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평생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국밥 맛집 식당에서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해왔어요. 그 식당은 소문이 자자해서 늘 손님들로 북적였고 바쁜 날이 많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고집이 세고 일이 철저했어요. 제가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박을 받곤 했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해야 했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묵묵히 일했어요. 남편도 식당 일을 함께하며 가족의 밥벌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죠. 매일 힘들었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컸고 이 식당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 형님은 시아주버니 아내로서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셨어요. 사업을 크게 하셔서 저희처럼 아쉬울 게 없었죠. 그래서 사치를 좋아하시고 아이들 돌보는데 집중하시느라 식당에 나온 적이 거의 없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고 저는 속으로 그래도 식당은 내가 지켜야지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식당은 우리 부부에게 물려줄 것이다 하는 암묵적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묵묵히 10년 넘게 일해온 것, 남편과 함께 힘들게 지켜온 점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도 주변 가족들도 모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이 나중에 벌어지면서 저에게 큰 상처와 고민을 안겨주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10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고된 시간이었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기대와 잔소리, 형님과의 비교 속에서 마음이 지쳐갔죠. 그래도 저는 가족을 위해, 식당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고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만큼 시어머니도 저를 믿고 있었던 거라 생각했어요. 한때 형님네 부부는 정말 잘 나갔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고 아이들도 저희 부부에게 맡겨두고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죠. 형님은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나 옷으로 자신을 꾸미는 걸 좋아하셨어요. 식당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는 저희 부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와 남편은 아침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땀 흘리며 일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가끔은 형님네 부부와 비교되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기도 했죠. 형님은 나는 이렇게 좋은 걸 누리면서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그 모습이 거리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저희가 돌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고 때로는 그 책임감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형님 부부는 그런 현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과 외로움을 안고 있었어요. 가끔은 시어머니가 형님은 너희보다 더 바쁜 사람이다라며 형님 편을 드는 듯한 말도 하셔서 더 마음이 복잡해졌죠. 하지만 그 화려한 시절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형님네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실패를 맞이했습니다. 그 충격은 가족 모두에게 컸고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상심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 부부가 시어머니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이 컸습니다. 한때 형님네 부부와 비교되던 저희 부부가 이제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이 낯설고 복잡했죠. 형님네 부부가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시어머니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엔 그래, 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형님네 부부는 마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고쳐라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심해졌죠. 특히 형님은 내가 사업도 해봤고 경험도 있으니 너희가 배워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저와 남편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지만 가족이라 참으려 노력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형님네 부부가 식당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했지만 증거들이 점점 드러나면서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빼돌리고 자기들 생활비로 썼다는 사실은 저와 남편에게 큰 충격이었고 시어머니 역시 크게 실망하셨죠.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문제를 꺼내기 쉽지 않았고 소가리를 하며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내가 이 식당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무거운 고민에 빠졌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우리 모두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형님네 부부와 저희 부부 그리고 시아주버니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죠. 모두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많이 지쳐 보였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조용히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몸이 많이 힘들다. 이젠 좀 쉬고 싶다.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시어머니는 이어서 식당 운영을 더 이상 내가 맡을 수 없겠다. 그래서 식당을 물려주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께서 식당을 물려주시겠다는 말씀을 꺼내신 순간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10년 넘게 식당을 열심히 운영해준 은경이와 남편 대신 이번에는 첫째에게 맡기려 한다고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나도 놀랐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유는 첫째 아들이 지금 많이 힘들고 원래 유산은 첫째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은 저희 부부의 10년 넘는 노력과 희생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단호하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저희가 10년 넘게 식당을 지키고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 노력을 무시하실 순 없습니다. 첫째 형님 부부는 오히려 사업을 망치고 가족에게 부담이 되었어요. 지금 첫째 형님네 부부가 식당을 맡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책임감 있게 운영할 자신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고 주변 분위기는 무거워졌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과 억울함, 분노를 숨기지 않고 솔직히 털어놓았죠. 왜 저희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식당을 맡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식당을 첫째 형님에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신 뒤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험악해졌어요. 형님과 시아주버니는 얼굴을 붉히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며느리가 감히 뭐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희가 10년 넘게 식당을 지켜온 건 안 보이나 하는 억울함이 가슴 깊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형님과 시아주버니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가족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편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말씀을 따르는 게 맞다. 우리 모두 가족이니 시어머니 뜻을 존중하고 따르자는 말이었죠. 그 말은 마치 저 혼자만 반대하는 것 같은 외로움을 더해 주었어요. 저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가족 사이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걸까 하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형님과 시아주버니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했고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들자 더욱 고립된 기분이 들었죠. 그때 저는 형님보다도 오히려 남편에게 더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부부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형님에게 양보를 할 수 있냐고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을 따르자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이제 와서 형님에게 모든 걸 넘겨야 하느냐 하는 분노와 배신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형님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형님,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나요? 궁금해도 손대고 일하다가 잠깐 나가서는 다시 들어오지도 않으셨잖아요. 이게 열심히 하는 모습인가요? 그 말이 나오자 형님은 당황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식당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없었으면 이 식당은 벌써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님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가족 사이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어요. 남편도 말없이 듣고만 있었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 가족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제 진심과 불만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억울한 마음으로 숨죽이며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집안 분위기는 너무 무거웠어요.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형님과 시아주버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남편은 시어머니 뜻에 따르자고 했지만 저는 그 모든 게 너무 버거웠어요.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고 더는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도착해 문을 닫고 혼자 있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살아왔던 건 아닌가 하는 후회와 허탈함이 밀려왔죠. 며칠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찾아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가족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한 점, 시어머니 뜻을 따르자고 강요한 점을 미안해했죠. 그 순간 남편의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 한켠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말만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동안 쌓였던 상처와 갈등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남편도 말하지 못하는 걸 보면 더 이상 바보처럼 살기 싫고 믿고 살지 못하겠어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힘들어. 이혼하자.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마음이 무겁고 떨렸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말했을 때 남편은 단호하게 이혼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렇다면 식당을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우리 부부가 10년 넘게 식당을 지키고 일해온 만큼 책임감 있게 운영할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조심스레 고개를 저으며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시어머니와 형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가족 간의 권위와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솔직히 털어놓았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형님도 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내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씁쓸함과 답답함이 교차했어요. 가족의 기대와 전통이 너무 무거워서 정작 나와 우리 부부가 희생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남편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라는 명분 아래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고 저는 그 틀 속에서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었죠. 그날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가족의 뜻에 따라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달라 했고 저는 우리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을 택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남편처럼 희생하며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분노, 무거운 책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죠. 남편과의 갈등은 끝없이 이어졌고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선택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후에는 혼자서 다시 제 삶을 꾸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컸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자유로움과 해방감도 느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중에야 소식을 들었는데 형님네가 식당을 맡아 운영했지만 자금 운영이 어려워 결국 식당을 문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소식에 마음 한켠이 씁쓸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버텼는데 결국 그 결과가 이거구나 하는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식당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끝나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웠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마음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